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원 관광과 안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내리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내리 선생님은 혹시 구경하는 거나 관광 좋아하세요? 네, 저는 관광하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아해요. 네, 맞아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또 경험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인기가 있는 관광지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 관계 있는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휘는 반드시 예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원에서는 관광 관련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관광 산업 관련 어휘입니다. 자, 관광은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 할 만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광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인가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광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보고 싶다, 어디에 가서 구경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관광 수요입니다. 수요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무엇을 구매하거나 사거나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관광 수요는 관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휴가철에 급증하는 관광 수요로 공항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죠. 관광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공항시설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봐야 하는 그 관광을 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광 자원입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제주도는 관광 자원이 아주 풍부하여 관광 산업이 발달하였다. 자, 제주도는 유적지뿐만 아니라 아주 예쁜 박물관들, 자연 경관들이 아주 예뻐서 사람들이 구경할, 관광할 그런 이 자원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하러 가겠죠. 자, 이 관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관광을 하는 이 관광 자원들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이 관광업체, 관광회사라고 하는데요. 관광업체가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한 관광업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관광을 하러 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자원들을 개발을 하는데요. 유치하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을 유치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다, 무엇을 유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각국은 올림픽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회사들, 관광업체들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 아주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지요. 자, 관광객을 유치해서 버는 돈, 거기에서도 이익을 관광 수지라고 합니다. 자, 이 수지는 우리가 거래에서 남는 돈, 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해 관광 수지가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였다. 자, 흑자는 내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필요한 돈, 사용한 돈을 빼고 남는 돈, 그래서 플러스 되는 돈을 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수지가 증가하여서 내가 돈이 남게 되었다, 더 많이 벌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광 안내 관련 어휘입니다. 자,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관광 안내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관광 통역 안내사입니다. 자, 우리가
관광 가이드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관광 가이드, 관광을 할 때 안내해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관광 통역 안내사는 국내, 예를 들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어로, 영어, 일본어로 관광을 할 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을 관광 통역 안내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유산 해설사입니다. 자, 문화유산이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적지 또는 문화유물들을 관광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해설을 해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관광, 해설사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은 관광 관련 어휘입니다. 자, 관광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어디에 관광을 하러 간다. 그러면 어느 곳이 좋을까? 장소를 처음에 찾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여기에 가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례차례 순서를 정하게 되지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에 관광을 하러 옵니다. 한국에 관광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갈까? 제주도에 갈까? 부산에 갈까? 인천에 갈까? 여행지, 관광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색하다입니다. 물색하다는 내가 생각하는 무엇, 이것에 딱 맞는 것들을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야유회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야유회 하면 친구들과 만약에 여러 명이 같이 간다. 그러면 이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런 기준에 맞는 장소를 찾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관광지, 여행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이 좋다. 자, 서울에서 명동에 먼저 가고 경복궁, 남대문 시장을 다음에 자, 이렇게 코스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일정한 순서를 정하는 것을 여행 경로를 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와서 먼저 동대문에서 무엇을 하고 쇼핑을 하고 경복궁에 가서 무엇을 구경을 하고 또 남대문에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가서 그날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정을 짜다입니다. 자, 일정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루 또는 이틀 동안에 해야 할 일들을 날짜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일정을 미리 짜두고 여름 휴가를 기다렸다. 자, 여름 휴가 3박 4일, 2박 3일 동안에 어디에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미리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마지막에는 내가 서울에 가면 쇼핑을 하고 구경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죠. 그럴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행 경비를 산출하다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산출하다는 내가 사용할 돈을 미리 계산해서 계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해외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환율을 확인하고 여행비를 산출해야 한다. 나 여행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 모두 다 계산을 해서 모두 필요한 돈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것을 산출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어휘들을 한네리 선생님과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вторим несколько слов, связанные с туризмом. И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Это куангуан чавон. Чавон имеет смысл ресурсы. Поэтому куангуан чавон – это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Муна юсан пунман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도 좋은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Здесь эт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это место какое-то может стать не только культурным достоянием, но и это заключено вот в этом окончании пунмананира, но и хороши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ресурсом с 아름다운 자연, то есть с живописной природой.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словосочетание. Это у нас 관광객 유치. 유치 это привлечение, получа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 туристов.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 И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или многие страны мира прилагают усилия и разрабатывают различ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но выражение, и это у нас 여행지를 물색하다. То есть 물색하다 имеет смысл искать, то есть найти, находить какое-то место туристическое. Ну, имеется в виду все, и находить, и определяться с туристическим местом.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И в примере у нас диалог. 이번 휴가를 어디로 갈지 정했어? Ты решил уже, куда мы поедем с тобой в этом отпуске? Поскольку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падает местоимение, здесь, так как в ответе есть 아직 못 정해서 내가 갈 만한 여행지를 물색해보고 연락해줄게. То есть, поскольку здесь содержится в конце, что я тебе позвоню или я тебе сообщу, то это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мы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ы уже решил, куда мы поедем в этот отпуск? 아직 못 정해서. Нет, еще пока не решил. Я как найду, получается, место, достойное того, чтобы поехать. Здесь употребляется степень кальманан кочи, то есть имеется в виду достойное того, чтобы поехать. Я тебе сообщу. 네, 오늘 첫 번째 문법입니다. 첫 번째 문법은 뭐뭐는 셈이다, 은는 셈이다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2월이니까 올해도 거의 다 간 셈이군요. 자, 간 셈이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12월이기 때문에 거의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간 것과 같다. 올해도 거의 다 간 것과 같다. 같다고 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은는 셈이다는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이런 벌써 12월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자, 뒤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이다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올해 한국 학과의 경쟁률은 얼마나 돼요? 40명을 선발하는데 78명이 지원했으니까 2대1 정도 되는 셈이에요. 정확히 2대1은 아니지만 2대1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는 셈이다는 보통의 상황일 경우에는 는 셈이다 또는 어떤 우리가 보통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는 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 위에 있는 예문처럼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아직 12월이니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날 것 같은 상황, 그래서 끝났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은셈이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은셈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시면 자, 현재 상황 또는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는 는셈이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이미 끝났을 때는 은셈이다. 자,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예문을 잠깐 보실까요? 한국어 연구 과정이 다 끝나가지요?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가지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어요.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후면 끝납니다. 끝난 것과 같죠. 그래서
끝난 셈이에요. 끝나는 셈이에요가 아닌 끝난 셈이에요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는 셈이다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림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기마 씨가 내 김밥을 한 개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어요. 자, 한 개만 남기고 다 먹었으니까 나기마 씨가 김밥을 다 먹은 셈이에요. 이미 다 먹었어요. 자, 그리고 한 개 남았지만 끝과 비슷해요. 그래서 먹은 셈이에요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문법을 한릴리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ын, нын, семида,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с и сунцаним.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이 휴대전화가 비싸요? 고현인데 세 휴대전화하고 값이 비슷하니까 비싼 셈이에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это телефон дорогой, но вообще он старой модели. Кухён это старая модель. А он старой модели, а цена примерно близкая к новой модели. Поэтому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он дорогой. То есть это окончание может переводитьс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то».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오늘 신문에 실린 이 사람을 아세요? 이름하고 얼굴만 가니까 모르는 셈이에요. Ты знаешь эт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вот в газете? Ну, я знаю только в лицо и по имени, только лицо и имя. Поэтому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он мне не знаком, что я его не знаю.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нового окончания, новой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формы, которая нын тонге, которая означает какое-то негативное следствие. Из-за чего-то что-то дальше произошло в негативном немного факторе.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и синоним. 네,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는 통해입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손님들이 갑자기 오는 통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른다.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통에 일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 자, 첫 번째 예문에서 이 사람은 왜 당황했을까요? 자, 손님들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그때 청소도 못하고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 어떻게 하지? 아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볼까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띠링띠링띠링띠링 또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계속 오고 그렇죠. 그러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 얘기해야 하고 사람들이 나를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는 통에는 뒤에 오는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상황을 앞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는 통해를 사용을 해서 설명하는 상황은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을 보시면 왜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요? 정신없이 서두르는 통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왔어요.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왔어요. 이 안 좋은 문제, 안 좋은 상황이 생긴 이유가 정신없이 서두르는 통에 내가 빨리빨리 나오면서 무엇을 챙겨야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뒤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는 통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는 바람에와 비슷한 문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에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는 통에 내가 우승을 했다. 자, 앞에서 달리던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우승을 했다. 자,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사실은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앞에서 달리는 선수가 넘어지는 통에 내가 우승을 했다. 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는 통에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일. 자, 그리고 는 바람에는 갑자기 생긴 사건 때문에 뒤에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달리는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입니다. 자, 뭐뭐는 통에는 내가 우승을 했다가 아닌 내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안 좋은 상황일 때 는 통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는 바람의 는 통해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떠드는 통해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 자, 옆에서 떠드는 바람에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 같은 상황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의미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는 통해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간접적으로 옆에서 떠들어서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들었다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는 바람에는 갑자기 생긴 어떤 일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미 해석을 자, 여기 보시면 옆에서 떠드는 통에 중요한 이야기를 집중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옆에서 떠드는 바람에 내가 집중을 했으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떠드는 바람에는 이렇게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등산을 하는 통에 건강이 좋아졌다. 자, 이 통에 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뒤에 있는 결과가 생겼다. 자, 그런데 등산을 하면 건강이 좋아지다.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때는 자, 여기 있는 는 덕분에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는 덕분에는 자, 매일 등산을 한 덕분에 자,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생겼다. 건강이 좋아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는 통해를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옆집에서 아주 시끄럽게 떠듭니다. 자, 우리는 조용히 해야 잠을 잘 수가 있겠죠. 근데 정신이 없으면 머리 아프고 귀 아프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다를 는 통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 문법을 한넬리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А тепер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는 통해. Итак, 갑자기 비가 오는 통에 옷이 다 젖었다. Или 길이 막히는 통에 약속 시간에 늦었다.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неожиданно пошел дождь, вся моя одежда промокла. И второй у нас пример, э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дороги были перегружены, то есть на дорогах были пробки, я опоздал на встречу. Окончание 는 통해 имеет близкое по смыслу к окончанию 는 параме. Единственная разница в том, что это 는 통해 выражает как-то общую причину, в общем, а 는 параме больше обозначает от себя, причину какую-то больше касающуюся меня лично или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это говорит.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는 통해. 얼굴이 해숙해요. 어디 아파요? 네, 어제 바빠서 서둘러서 나오는 통에 겉옷을 안 챙기고 나갔더니 심한 감기에 걸렸어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вы выглядите уставшим, у вас лицо осунувшееся. Вы больны? Да. Я вчера в спешке выбежал на улицу и забыл из-за этого взять верхнюю одежду. И очень сильно простудился.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окончание 는 통해 означает, что из-за того, что я в спешке выбежал на улицу, из-за этого он заболел. 네, 오늘은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는 체험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한국에서 어떤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김치 만들기라는 체험을 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카자흐스탄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걸 정리해서 소개하는 말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을 잠시 봐주시겠어요? 어떤 네. 사진인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불교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님도 나오고 또 철도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자, 사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자, 절에서 이렇게 스님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스님들과 함께 참선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못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은 요즘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스테이와 관계 있는 듣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스볼 씨, 이번 주말에 친구들하고 해인사로 템플 스테이를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템플 스테이요? 그게 뭐예요? 한국의 전통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는 걸 말해요. 네. 해인사는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이리저리 바쁜 통에 한국의 절에는 아직 못 가봤어요. 해인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인데 경상남도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인 고려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변 경치가 아름다우니까 예스볼 씨도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렇군요. 저도 갈게요. 뭘 준비하면 돼요? 따로 준비할 건 없어요. 1박 2일 동안 갈 예정이니까 예스볼 씨가 쓸 세면도구만 챙겨가면 될 거예요. 네. 1박 2일 동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법당에 가서 참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차 마시는 예절을 배울 수 있는 다도 체험을 하고 저녁에는 다시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릴 거예요. 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런지 기대가 되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외국인들도 많이 참가를 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거예요. 네, 잘 들으셨나요? 자, 두 사람이 템플스테이를 가려고 하는데요. 자, 어디로 가는지 우리 화면에 있는 표를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하기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요. 먼저 템플스테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겠지요. 자, 그리고 장소와 기간,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준비물과 힘든 점, 또 그리고 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템플스테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사찰의 일상생활과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에서 얼마 동안 진행이 되나요? 네, 해인사에서 진행을 하고요. 1박 2일 동안 해요. 네,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은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이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참선하기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하거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도 체험은요, 스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불 드리기인데요, 이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죠. 그걸 예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불 드리기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템플스테이 체험을 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네, 세도면 도구뿐이에요. 네, 준비물 아주 간단하죠. 그 준비물만 준비하시면 템플스테이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죠. 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저는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템플스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또 준비물은 무엇인지, 또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데 반면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말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죠? 네, 템플스테이 체험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 한넬리 선생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말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사찰의 일상생활과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1박 2일 정도 사찰에서 생활을 하면서 잠선하기, 네. 다도 체험, 예불 드리기 등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세면 도구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А теперь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чтению. Откройте, пожалуйста, учебник на странице 60. И там у нас текст про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корейцев по состоянию их выезда за рубеж.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Всего у нас текст имеет 5 абзацев. Как вы знаете, абзацы, они разделяются тематически по содержанию. Каждый абзац имеет какое-то ключевое содержание. Итак, в первом абзаце у нас вводная часть,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Хангук Квангванггонгса – это коре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корпорация по туризму для Хагивея, для исследования состояния зарубежного туризма корейцев, сделала опрос 1344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вернулись в Корею из-за границы, из путешествия за границей. Итак, вопрос состоял первый в том, какая была причина того, что они выехали за границу. И на этот вопрос они,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составившееся 55,1%, ответили, что за границей 해외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то есть за границей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Затем туристы в количестве 26,6% ответили, что 해외 여행을 경험을 하는 것이 의미 있고 흥미롭기 때문에. То есть путешествие за границей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какой-то опыт, и это интересно. Следующий, затем 21% составил ответ, что 평소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то есть я вообще хотел куда-то поехать посмотреть какие-то определенные места, поэтому выехал за границу. Ну и, наконец, 29% ответили, что 단체 관광 기회가 생겨서, то есть у них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утешествия в составе группы. Итак, это был у нас второй абзац, который выражал причину путешествия. Затем, страны посещений.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осещений составил Китай, он 28,5%. Затем Япония, 27%, Таиланд, 10,6%, и, наконец, США, 6,6%.
И здесь у нас получается это страны посещения в следующем абзаце. Наконец, у нас следующий абзац у нас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где вы приобретаете информацию. И 55,6% из всех отвечающих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приобретают информацию в интернете. Затем 22%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приобретают информацию 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фирме. После этого 11,9% ответили, что информацию они запрашивают у друзей или коллег. 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когда количество отвечающих, что они приобрели информацию в интернете, составило 32%. Можно считать, можно считать, что за один год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спользующих интернет для получ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туризма, выросло практически в 2 раза. Тубе какаины ронатта. То есть выросло почти в 2 раза. Почти это тубе какаи. То есть вот это вот какаи выражает, что близко почти к 2 разам. Итак. Затем у нас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Следующий абзац у нас выражает период пребывания. И само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тветов составило 25,5% отвечающих, которые ответили, что они выезжают за границу на 4 дня, выехали. Затем 22,2% выехали на 5 дней. И затем 8% выехали на 3 дня.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людей, выезжающих за границу менее чем на 5 дней, составляет больше половины. Это можно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 туризм за границу стал обычным делом. И вот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тать выражается вот этим вот этой частицей, вот этим вот иероглифом хуа, то есть стать обычным делом. И корейцы используют выходные или праздник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ехать по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в ближние страны, находящиеся рядом с Кореей. 네, 쓰기 시간입니다. 자, 읽기 시간을 통해서 설문조사 보고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텐데요. 쓰기 시간에는 읽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설문조사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보고서 쓰기입니다. 자, 설문조사는 첫 번째 조사 목적,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 내용 및 결과, 그리고 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조사 목적, 누가 왜 조사를 하였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사 대상 및 방법, 누구에게 얼마 동안 또는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사 내용, 자,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지를 써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 목적. 자, 누가 왜 조사를 했는지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누가 무엇을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려고,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조사를 하였다,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는 인터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대상 및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자,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1년 동안, 한 달 동안 기간을 밝혀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보통 기간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 만약에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면 인터뷰를 하였다. 또 다른 방법을 스티커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질문, 그리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결과를 설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묻다, 질문하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질문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타나다 또는 조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가 몇 퍼센트, 1번 질문이 몇 퍼센트, 2번 질문이 몇 퍼센트. 자, 이렇게 어떤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였다. 자, 응답하였다라는 표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에 따르면, 자, 그 결과에 따르면, 의하면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또는 어떻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르면 무엇을 보여주다 라는 표현도 함께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된다 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조금 객관적인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분석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재 61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보고서 쓰기 위한 이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자, 설문 주체 한국관광공사이고 설문 목적 한국인의 해외여행 실태조사. 자,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해외여행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여행 연령 그리고 여행 국가, 여행 유형에 대해서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씩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 주체와 목적 그리고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조사 대상 및 방법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조사의 주체가 되겠지요. 자, 한국인의 해외여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목적. 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입니다. 자, 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최근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사 내용 및 결과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지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를 자, 이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자, 해외 여행객의 연령, 나이입니다. 자, 20에서 39세가 37.7%를 차지했으며, 자, 다음으로 40세에서 59세가 32.6%, 20세 미만이 15.6%로 조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행 방문 국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는지, 자, 홍콩이 28.9%로 가장 많았으며, 자, 가장 높은 대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유럽 20.4%, 일본 16.3%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차례차례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여행을 가는지 여행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여행사 패키지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8%, 자, 응답하다, 무엇에 응답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배낭여행이라고 대답한 응답자, 대답하다, 응답하다. 자, 이 응답자가 19%, 자유여행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5.6%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를 보고 그것을 분석을 하고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의하면 한국인은 여행 장소로 가까운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며, 자, 홍콩, 일본 이런 곳들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다는 더 좋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행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패키지 여행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라고 분석 결과를 여기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정리를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읽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문조사 보고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서울의 역사.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수도 서울. 여러분은 서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서울은 백제건국 초기에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수도로 등장했으며 위례성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 이후 1394년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시 한반도의 수도로 자리 잡으면서 6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해왔습니다. 조선 초기에 한양으로 불리던 서울이 한성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강점기에는 경성부로 불리다가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현재의 서울로 개칭되었습니다. 서울은 한국전쟁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요. 1986년 아시아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피파 한일 월드컵 등 세계적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10년에는 G20 세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서울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에 직접 오셔서 이 놀라운 성과를 확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재밌는 표현을 배우는 표현 시간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식은 죽 먹기란 어떤 일이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아주 쉽다라는 의미인데요.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보통 легко 아니면 расплюнут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제 친구는 영어로 배우는 게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데 저도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세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관광과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관광지 그리고 인기가 많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를 해보았는데 여러분이 한국에 오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인기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소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